비도 오고 날씨도 눅눅한디. 안녕하세요. 아유. 미치. 우리 김명선 하셨네. 누워 계세요. 우리 김명선 부회장님. 어찌했을까? 환장 그건데. 아이고. 바자사스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다 나 얼굴이 잘 보여. 말도 잘 들어오고. 화면을 쬐깐하게 해가지고 가까이서 숨이 잘 떼게. 됐습니다. 안 가셔도 돼. 안 가셔도 일부러 가까이 되면. 왜? 사진 찍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니 지금 괜찮아. 이제 방송이 늦은 게 들어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괜찮아요.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서울에서는 또 전체에 모여가지고 의원들이 한다는데 오다가 봤어요. 아직까지 그거만 외치고 있더라고. 미치겠어 진짜. 지금까지 우리 당 국회의원들 보여줬던 행태는 말로만 정치 아닙니까? 말로만 정치 진짜 그래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니 행동하는 양심 어디 가고 지금이 말로 정치할 때입니까? 말로는 행동은 양심이에요. 말로는. 예, 말로는 또 행동하는 양심이죠. 누군가가 나오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행동하는 양심은 뭔지 정말 궁금해요. 예, 전라도 말로 깎아 외운단캐라. 예, 깎아내고요 진짜. 자, 뭔가 하고 같이 이 동조단식을 하시는 의원들이 약 한 40여 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것도 진짜 안타까울 일이죠. 169명 거의 170명 가까이 되는 의원 중에 내가 단식을 하게 갇혀겠노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69명 170명 그냥 잡고 20명씩 해서 하루씩 단식 투쟁만 해도 8일을 가요. 8일 넘습니다. 8일 하고도 10명이 남아. 그죠? 하루씩만 단식을 해도 20명씩.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아니, 동조의 의미가 정말 우리 당대표의 동조 들어가시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들을 관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아니, 말로만 뭐 우리 당대표 당식을 중단해라. 중단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당연하죠. 중단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아니, 그러면 당대표가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중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니, 의원들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깎아봅니다. 이렇게 저도 그런 게 깎아보고, 오늘 아까도 또 비공개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 회의를 왜 비공개로인지 모르겠어요. 떳떳하다면 공개로 하고. 당연하죠. 해야 되는데 또 비공개로 한다고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과일들이 아마 반발할 것 같아서 비공개로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공개로 해야 되는데.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고요. 어제도 뭐 의원님 오셨길래 제가 막 나무랬어요. 아이, 의원들이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글자 그대로 뭐 어영부영이나 하고 있냐. 지금 말장난 할 때냐. 누군가 나서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하는 거지. 뭐 국민들에게 펴달라. 뭐 전부 다 지역구 내려가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럴 때냐. 지금 비상도 비상시국 아니냐. 아니, 나라 꼴이 안 보이냐. 그리고 당신들 앞에 놓여진 우리 이재명 당대표 지금 처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안 보이냐. 정말 당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도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책장사나 했었고 나온다면서. 답답하죠. 진짜. 정말 답답하죠. 나는 책장사라고 그래요. 그냥 책장사. 그러죠. 지금 책장사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진짜. 국민 앞에 속고대지하고 다 내 책임이요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어디서 무슨 책장사 하면서 폼이나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데 책장사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 그게 안 깨지고. 우리 김명수 의원은 저도 방금 이제 또 보성회를 또 다녀왔어요. 보성 최영우 전 구청장. 최영우. 아이고, 또 오늘 거기를 지난번에 내가 빼먹고 못 가서 거기를 또 잠깐이나마 이렇게 또 알려드리려고 찍고 왔고, 오는 길에 바로 이래 보러 가자. 전번에 이제 김명수 의원 처음에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남 찍었잖아요. 그래서 김명수 후보는 그래도 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치러 나갈 수 있죠. 아, 우리가 지금 가장 몇 년입니까? 치우고 몇 년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을 같이 함께 했습니까? 예, 내가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가자. 김명삼 아이고. 부회장한테는 가서 또 한번 얼굴을 뵙고 너무 건강 감사합니다. 상태가 어쩐지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좀 알려드릴 겸해서 가자. 그래도 나 올 때 걱정했어요. 못 인하시면 어쩔까. 10일째. 아, 정말. 아니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생각하면 진짜 저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그리고 대표님이 어떤 지금 단식 중에 저렇게 누워 계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 이 정부 어떤 미동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을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이게 속된 표현으로 무슨 뭐 조폭들 그런 조직하고 똑같이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뭐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그 어느 걸 하나 뭐 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벌벌 기는 우리 당 의원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벌벌 긴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네. 당의 네. 현역 의원들이 정말 문제가 많죠. 왜 그런가 하니 국민들이 일단 다수당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 검사 탄핵안 하나도 제대로 뭐 겨우 뭐 100명 넘겼다고 하는데 예, 이번 회사 100명 넘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회사.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60명 정도가 사인했다가 이번에 겨우 100명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야, 진짜.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국민 견제하고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검찰 저렇게 시퍼렇게 날뛰고 말도 아니, 저들이 진짜 법 집행기관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없는데 뒤집어 씌우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다 정부에 맹종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수사팀 이번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뭐 초록은 동색일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가혹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검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 당연히 탄핵해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된다, 민주당에서. 그것마저도. 참 답답하다. 169석이나 갖고 있는 거대 야당에서, 그, 모모 검사, 진짜 딱 증거도 차고 넘치는 모모 검사들 하나도 제대로 탄핵안을 발의를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 의원들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무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당신들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와서 본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머슴으로 써달라고 그러고 공복이 되겠다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 지금 어디다 던져버렸습니까? 그 약속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진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요. 여기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말로 정치한다는 거예요. 말로 정치. 이 말로 떡에서 나눠주면은 대한민국 우리 전 5천만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야 못 나눠주겠어요. 예, 오직 했으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하면 빌공짜 공약이다. 정말 참. 행동하지 않은 그런 양심들이 악의 편이다 한데 김대수 선생님 말씀처럼 예. 진짜 지금 상황을 봐도 어느 국회의원 하나 단식투쟁은 국회의원 없고 이제야 포도시 어저께 그저께 포도시 한다고 지금 나서는데 그것도 한 40명 169석 거대 야당에서 참 그러면서 어쩌고 노무현을 팔고 김대중 대통령을 팔고 했는지 저는 그거 진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진짜 몇 석 태도 안 했는데도 해왔잖아요. 그럼요. 그 네. 결기가 대단했죠. 네. 국민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도대체 진짜 윤석열 정부 저 검찰 독재 정부 뭐가 그리 무서워요? 도대체 무서운 게 나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캐비넷에 뭐가 있는가 보죠.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옷을 벗든지 자리를 내려놓든지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뭐 어떤 누가 그러시더라고. 야 169석 전부 다 국회의원 벤치 내려놓고 예. 다시 가자. 다시 해버리자. 진짜 이 정도 상황 되면은 네. 본인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윤석열 시행령 통치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행정부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입법기관을 들러리 세우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정치예요? 와, 제가 와가지고 괜히 우리 김명선 부의장이 열만 더 크고 간 것 같아. 아니요. 그래도 11씩이나 단식 투쟁을 하신 분한테 열만 더 아니, 키고. 누워있으면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요. 야,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참 한편으로 대표님한테 미안해져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미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미안함은 가짐을 169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죠? 169명이라는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 양반들은 또다시 선거 전에 총선 때가 다가오면 또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행동으로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뭐 조직되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밀어주십시오. 또 이런 말을 하고 댕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참 부끄럽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너네들 뭐하냐?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다 알으면 거의 다 압니다. 당원들. 국민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뭐 펴주십시오, 우리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다수당을 만들어주고 나니까 해왔던 작태람, 내가 너무 미안하기까지 한데, 아니, 작태라게 그 무능함 다 봐버렸거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쟤들 진짜 안 된다, 사람을 바꾸는 게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번에는 사람 싹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 데마다 그래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우리 당신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안 바꾸고는 당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독설을 퍼붓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시거는 분들이 당 직책을 내려놓더라도 지금 일반 당원들, 권리당원들 아닙니까, 그냥. 아니, 그럼요. 우리 말이 일반 어떤 당원들이 직책들이지. 지금 저희들 일반 이게 당원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에요. 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에 의해서 대리권자들이 20만, 30만의 대리연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피켓만 들고 그거만 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저 상황이 이럴 때까지 못 했냐는 거지.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또 피켓 든다고 그럽디다. 어제 의원님 오셔서. 피켓 때문에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 쇼잉 그만하고 국민 앞에 진실로 해라. 진실로 해야 될 일이 고작 피켓 들고 사진 찍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정치냐.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방송으로는 제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누구요? 전진옥 씨.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예, 오셨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의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제가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이리 오세요. 이쪽, 아니요, 이쪽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괜찮습니다. 응원만 하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오셔도 오세요. 아니 저희 가야 돼.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우리 목포에서 또 김명수 어머님 또 찾아오는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많네요. 네. 아이고, 이 정말- 우중에도. 정말 시민들이 많이 저희 찾아주시고요. 예,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또한 미션도 주고 와요. 정말 김명선 부의장님 만약에 현실 정치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이 하늘처럼 신의 뜻을 받으시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김명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나 당원분들이 바라는 것은 진짜 투쟁력 있고 전투력 강한 의원들을 바랍니다. 그럼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럼요. 전국적인 뭐 지금 한 260만, 270만 되는 권리당원들이 예. 투쟁력 있는 예. 차기 후보들을 원해요. 예. 그래서 아마 김명선 후보는 제가 아는 김명선은 투쟁력이 넘치고 또 그동안 해왔던 걸 봐서도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예. 뒤지지 않을 만큼 예.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입성을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투쟁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저한테 붙여준 별칭이 이재명의 심장 혁신탱크 김명선 그러거든요. 맞아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이분들은 여기 고향에서 저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여기 3호 용당 먼 데서 자, 오셨어. 핸드폰을 잠깐만요. 돌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얼굴 안 나와요. 아니, 돌렸어요. 예, 이쪽으로 좀 오세요. 괜찮아요. 얼굴 저희 안 나옵니다. 같이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저희는 얼굴 안 나오니까 방송에는 들어오세요. 제가 괜히 쪽가리신 것 아무튼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형수님이랑 저기 아줌이랑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줌이랑 정겨운 예. 형수님이랑 아줌이랑 예.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앞으로 총선 2024년도 4월에 총선은 진짜 제대로 된 민주당 일꾼들 투쟁력 있고 전투력 강한 사람들 좀 채워줘야겠다. 그러니 그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권리당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선 우리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믿고 또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단식을 하면 올라가서 또 힘이 빠져갖고 투쟁을 못할까봐 걱정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된 게요. 이재명의 심장.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심장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이 심장 멈추지 않을 거고요.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정말 생명을 걸고 옹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꿈꾸는 대동세상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고장 우리 목포 정말 여러 가지로 척박하고 낙후된 것 또한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 목포시가 우리 6대 항구였거든요. 정말 영예를 누릴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호남 정치 1번지의 그 영예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 목포에 내재된 가치가 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목포를 A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태초의 A항이라고 불리웠던 곳이 목포예요. 네, 목포항입니다. 예, 목포일보의 A항이란 말을 쓰시면서 그분이 고현진 씨든가 내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잠깐 이게 이 단식을 하면 헷갈려요. 이 생각이 자꾸 예. 그분이 목포는 예향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목포 신문에 실으시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예술인들 또한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글을 보니까 우리가 일제 근대 관정기 그때부터 이곳에 굉장히 물자가 많이 일본으로 침탈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쌀, 미연화 등등 해가지고 이쪽이 침탈의 전진 기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어떤 그 예술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시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뭐 그림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것이 애환이 또 설려 있는 곳. 그럼요. 그래서 목포가 참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서
중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청춘을 내가 여기서 보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그 시내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골목마다 그때 당시 내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그런 골목 손바닥 금보듯이. 그럼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대성동 우리 영웅중학교 바로 옆에서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그 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문은 대문은 잠겼고 했는데 사람이 산지 안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취집이 지금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이 5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된. 그럼요. 네, 그대로 발전이 그럼요.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예, 정치돼 그럼요. 있다. 그대로 있고 아무튼 유달산 주변에서 골목골목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실은 목포 발전도 시급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해야 될 일들을 말로만 하는 정치, 사진이나 찍어서 호도하는 정치, 이거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언론이 수고가 됐다, 꼴통화 됐다, 또는 언론이 뭐 정부 측 인사만 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거대 야당이 대응을 사실 못한 거잖아요. 강력하게 뭐 나오면 항의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아예 체험에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언론중재법 같은 것도 지금 통과 못 시켰지 않습니까? 개혁입법도 하나도 통과 못 그렇습니다. 시키고, 네. 공수처법도 완전히 누더기, 생 누더기를 만들었고 말고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이 정도 왔으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뭐 16일인가요? 18일인가요? 또 단식을 동안. 17일 동안. 17일 동안. 정말 그동안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었냐? 도대체. 죄송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지금 당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답답합니다. 지금 그 다른 도시에서도요, 단시간에 네. 소식을 듣고 일반 당원들이 전화를 저한테 해와요. 정말 감동이거든요. 어제는 부산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저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와, 좋으네. 막 후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안 된다. 저희 후원 않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응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격이다. 이렇게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전국에서 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깨를 걸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당원들을 배경에 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의원들이 존경받고 지지를 받는다면은, 아니,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예우를 하겠어요? 정말 예우하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아니, 선거 나오면 또 찍죠. 그런데 한결같이 이거 지금 광주에서 현역 갈아야 된다. 60% 나왔죠? 전남에서 60% 육박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각성들을 해야 될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그럼요.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 각성은, 지금 대호 각성이라는 게, 그게 뭐, 그 교원 영색에 불과하지, 그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없고, 지금 보여줘야 할 때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는 저렇게 국회에서 17일 동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저 광경을 보고 그들의 자리,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나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복지 무동이에요. 그 자리가 마냥 갈 줄 안가 봐요. 자기들 입으로 걸잖아요. 대통령 5년, 그까짓 거 5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는데, 의원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평생 갈 줄 아는가 봐요. 지금 당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싸우지 않은 정치인은 필요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뭐 하늘에 검은 머리 둔 한 번 안 바뀐다. 그러듯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그래도 정신 차려 한 40명 이렇게 동조단식 한다니까 예. 좀 안심은 되지만, 그 중에서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어찌됐든지 뭐 예. 40여 분의 우리 예. 이 의원님들께서 하신다는 것 자체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고요. 더 많은 의원들이 168명의 의원분들께서 우리 당대표님
빼고 난 167명의 의원님들이 저는 정말 이번에 사직서에 사직서를 해야 됩니다. 나섰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얼마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했으면은 원 세상에 살다 전두환 때 박정희 때 보도지침 그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몇십 년 뒤로 지금 민주주의가 퇴보해버린 겁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제 역할을 못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합니다. 아니 네.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얼마나 네. 높아졌어요. 음. 민주주의를 향한 정말 그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쟁취한 민주주의 다시 지금 몇십 년 뒤로 퇴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만 끔뻑거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건 정말 이거 통탄할 일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조용히 한 말이에요. 주둥아리만 살아갖고 전라도 말로 주둥이만 살아갖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웃으니까 정말 힘이 빠지네. 아니 진짜요.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둥이만 살아갖고 에? 뭐 암소는 다 해도 실제 행동하지 않은 진짜 그나마 그런 사람은 좀 더 나서 좀 더 낫고 어디 과일이나 된 것들이 앉아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뭐라 했었고 진짜 콱 예, 욕은 방송이 그들은 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입을 칠 거예요. 네. 그들의 입을 속된 표현으로 조진다고 그러죠. 정말 그들의 입을 조질 거고 근자에 정말 심각한 게 지금 언론 네, 언론 통제가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이동관 이자의 정체가 뭐였어요? 우리가 네, MB 정부 때 MB 정부 때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 사장께서 걔를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국민들의 민도는 훨씬 높아졌고 성숙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들만 강구하고 있는 게 이게 국민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이라 선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MB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역사를 이- 보면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 이런 대통령들 많았죠. 이승만 어땠습니까? 네. 국민 총칼로?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어땠습니까? 말로가 없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로 해서 이명박, 박근혜 다 징역 가고 막 심지어 이승만 결국 하와이 가서 객사했잖아요. 망명했습니다. 망명. 예, 그래서 거기서 네. 하와이에서 객사했어요. 도망갔죠, 조금 도망. 돌아오지도 네.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밑에서 빌붙어서 함께 독재를 휘둘렀던 이기붕. 자식이 총 맞아 죽었어요. 네. 총 맞아. 자식한테 그것도. 그 다음에 박정희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김재규 열사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네. 민주주의를 함부로 훼손하고 우리 민주의 가치를 우습게 여겼던 자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전두환이 어쨌습니까? 사형언도 받았잖아요. 노태우 어쨌습니까? 근자에 살아있는 이명박, 박근혜? 걔들 윤석열이 자기 손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20년씩 때려가지고. 이게 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아니한 대가요, 결과였어요. 윤석열 정부, 정말 제가 윤석열 정부 경고하는데요. 지금이 국민이 회초리 들고 때릴 때 돌아서야 돼요. 만약 회초리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그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때는 죽창을 들었었어요. 죽창. 동학농민산. 그럼요. 그 지경이 됐을 때는 이 정부가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당신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깟 5년 정부 뭘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이 했던 말이에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반도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간다면은 레임덕 한
1년 반 뒤에는 바로 레임덕 올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 살았으나 살아있는지 아닐 거예요. 그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자기 뒷감당이라고 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탄난 민생에 대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들의 실정에 의해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고 정말 민생이 파탄나서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 국방, 교육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묻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눈떠보니 후진국. 그럼 아니 눈떠보 이게 후진국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세계 경제는 다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계속 깎으로 가고 있습니다. 깎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말 국민들 총의를 모이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성을 응집하고 결집해서 신호조가를 내고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세계 속에서 우리가 10위 안에 들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6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6위까지 갔죠. 근데 지금 얼마나 후퇴했어요? 10위 나중에 이제 지금 13위 떨어졌다는데 제가 봐서는 뭐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을 조롱하잖아요. 대놓고 뭐 신문에서는 영부인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할 정도의 국가 이상이 프랑스 르몽드지. CNN. 참 네, 많이 진짜. 나왔죠. 더군다나 이제 잼버리 대회 때 그 우세를 샀잖아요. 세계 나라의 그 청소년을 데려다 놓고 정말 와, 그 외국에 있는 분이 제 댓글 다신 분도 한 분 그더라고요. 노르웨이에 사신 분이 예. 댓글을 달았는데 예. 창피해 죽겠다 그래요. 그 나라에서. 예. 아니 노르웨이 그 교민이 댓글 달았는데 그러더라고. 창피해 그래요? 죽겠다고. 지금 국가 경영에 이들의 경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조그만 가게 사장, 제가 가게 사장님들을 뭐 폄훼하기나 무시한 게 아니고 정말 가게 사장도 그렇게는 안 하지 진짜.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 세상에 한다고 해도 그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된 겁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거 보십시오. 뭐 다 준비돼 세계 있다. 장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행안전부, 예. 그리고 어디 국토인가요? 저기 세계가 국토부. 예.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나와서 했던 얘기가 다 준비됐다. 근데 아니 모기 때 쫓으려고 특수경찰들이 오고 준비됐다는 게 아니 그러면 네, 우리가 진짜요. 부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다 준비됐다고 얘기했던 자들이 막상 뚜껑을 까고 대회를 개최하니까 세계적으로 우세도 이런 우세가 없었잖아요. 아니 대회 도중에 다 대회를 않겠다고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게끔 했던 나라가 한두 개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정부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사죄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정말 듣기에도 창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뭐 하기사 뭐 바이든을 난리매이라고까지 호도를 해볼 정도니 뭐 말 다 그건 했죠. 못하겠죠. 뭐 말 다 했죠. 그 정도의 정부예요. 아니 이것은 그냥 해풍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뭐라 했어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선서를 했잖아요. 국민 앞에. 그런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해병대원 원 세상에 그런다고 거기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서 라이프 자켓 하나 입히지 않고 들려보내는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 물세기가 수륙양용 장갑차도 못 깰 정도의 그 물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륙양용 장갑차가 들어가서 수해를 가다가 못 오고 다시 그러니까 나왔던 그랬잖아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윤 정부가 국민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그냥 쉽게 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이, 미국 같은 나라는 진짜 한 사람만 신병 이상이 생기면은 아예 국가가 나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좋아요. 우리 이태원 참사 때 지금 이태원 참사의 지금 실상이 어째요? 지금도 유가족들 아파하고 국민들이 지금도 함께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오히려 통제하고 오히려 탄압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 맞아요?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면 반국가단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아니 159명의 사람이 죽고 196명이 부상당했던가요?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백주 대낮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야, 그때 우리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가 취했던 그 입장과 행동이 뭐였어요? 국민 앞에 보여줬던 게 다 호도하고 다 변명하고 변명을 일관했잖아요. 누구 하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까지도 그랬어요. 법원까지도 탄핵을 기각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진짜 똑바로 서려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정말 아까도 매번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행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삶을 일상을 살아가시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로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융성하고 발전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국민의 삶을 오히려 도탄에 빠뜨리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뒤로 더 가자면 야당 의원들이 야당 역할을 못했다. 정말 그걸 빼들게 느낍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판을 해야 저는 됩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거고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개혁 이은경 혁신이가 김은경 혁신이죠. 네. 김은경 혁신 내가 이렇게 혁신 안 내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러고 있는데 반드시 이 혁신안이 총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어지고 해서 더 강력한 혁신안이 마련돼서 다시는 말로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현장에 현실 정치 현장에 즉 국가 경영에 한 발짝도 드러내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포가 중요해요. 목포 목포가 중요합니다. 네, 목포 누구요? 목포는? 김명서. 오, 그랬습니다. 목포는 김명선. 네. 야. 이재명의 심장 혁신 탱크 네. 김명선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시민 정치로 우리 목포의 정치를 혁신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정치 이거 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문제가 있거든요. 정치인을 보내놓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그의 삶, 그 정치하고 있는 정치 현장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묻고 요구하고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보내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끊임없이. 김명선 부원장님께서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의원이 되시면 네. 국정 천만에 관한 입법 활동도 해야 되고 네. 또 낙후된 이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제로 네. 행동으로 하잖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와 동력이 내재돼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게 안 되면은
쉽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쉽게 기득권에 안주하고 타락해요. 기득권화 돼버리죠. 그렇죠. 기득권화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니 사람 자체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부모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정치한다. 무슨 시민들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중정치를 해내겠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 떠벌리고 말로 하고 이런 사람들 시민들의 삶에 0.1이라도 다가가겠어요? 무관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필부에 불과해요. 김명선 한번 네이버에서 쳐보십시오. 필부가 아닌데 제가 보라 김명선은 범부예요. 범부. 그러죠. 호랑이 범자 범부. 고맙습니다. 저희 범부예요, 범부. 하찬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제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직속 시민캠프 더 밝은 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당대표님, 우리 대선 후보님 바로 밑에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누비면서 시민들과 함께 했었어요. 엄청 돌아다녔죠. 엄청 그때 정말 제주부터 시작해갖고 강원도까지 안 가는 곳이 없이 엄청 다녔던 게 우리 조직이 30만 시민 조직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100만 얘기하는데 100만은 그렇고 우리가 30만 시민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았는 거 아니요. 제주부터 강원까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나와서 네, 이재명을 응원하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고 외치고 그 열정을 다해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현역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그때 요구했어요. 저것들 죽었다. 혹시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이번에 정권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한테 숱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의도 캠프에 들어가거든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요구를 해주라. 요구했죠. 응? 제발 현장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신들 정치하는 것처럼 좀 해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역을 살펴보면은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대선 때 많이 움직이면서 중간에 저는 이제 전남 광주를 돌았어요. 전남 광주를 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 선거 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재명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선거 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게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선거 운동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언어 도단이고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때는 정권을 내준 결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 책임 본인들 져야 돼요, 실은. 예, 솔직히 대선 피하고 나서요. 죄송합니다. 대선 피하고 나서 국민 앞에 의원들이 나서서 석고대지 했어야 돼요. 다 우리 책임이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네? 시알 때문에 근거도 없는 사벌리스크 운운을 하면서 그럼요. 네. 근거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당대표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 당했었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제가 나온 증거가 뭐가 있어요? 다 카드라 아니었습니까? 그러죠. 이 검찰에 지금 기소하고 수사하고 있는 현주소 실체가 다 이거 조작과 공작 심지어는 날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말하는 선동도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기 목포에 와서 우리 김명선 부원장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먼 걸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걱정돼서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2일차가 돼가니까 오늘 저는 11일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진우 후보도 황주에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제 7일 정도, 8일 정도 지나면 진짜 고비거든요. 10일을 어떻게 버티고 있나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참 사람 묘한 게요. 이 버텨지는 그 기둥 하나가 있는 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왜 공간이 우리 대장이 17일간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 10일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 대표님께서 그만하시고 우리들이 좀 목숨을 걸었으면 쓰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그러니까 실은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사실 매일 한 끼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매일 한 끼 단식. 야, 역시 아침은- 바달사 우리 김훈 아침은 대표님. 우리 아이프하고 자고 매일 예, 굶습니다 지금. 역시 기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저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네.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다른 후보들은 시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인사하고 다니는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이름도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이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분들 인사도 드리고 대민 접촉하고 민생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표로 이어지는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명선 우리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의를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생각하면 지금 그러게 있겠죠. 지금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책상사랑 하고 있다고. 어? 책상사 뭐 북콘스트네, 뭐 출판기념회네, 이런 거 있고 정책 토론회네. 지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대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네,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뭐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거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고 보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보니까 국민의 삶은 오간데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현실을 보고 야 이게 저는 대선 때도 아쉬움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원내 제가 배지를 단 의원이었으면은 우리 30만 시민 조직이 핵폭탄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반 뭐 본부라 가셨는데 본부요 필부이다 보니까 우리 조직의 유능한 인재들이 현역 국회의원 조직으로 가버려요. 국회의원이 거기 가면 그래도 뭔가 뭔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없는 뭐 후보 직속 기구의 뭐 상임위원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뭐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재명의 뜨거운 동지라는 것, 이재명과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높이 사주는 분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핵폭탄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원 배지를 단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 창출에 선두에 서서 어떤 가시밭길도 저는 헤치면서 전국에 우리 그때 함께했던 우리 시민들 다시 결집시키고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이 꿈꾸고 노래하고 춤을 출 대한민국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요.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이 지역 목포의 일꾼으로서 제가 해야 될 목포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역할들 저는 충분히 중앙과 함께 교감하면서 저는 해 나갈 거예요. 대차게 또 주전지시로 나갈 수 있죠. 아니 대차게 아주 저는 반드시 우리 호남 정치 1번지 목포의 그 영예를 저는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포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 나 목포 시민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저는 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바하달사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김훈 대표님 이 먼 곳까지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건강 해치지 않고 또 지금 전국에서 함께 동조단 시간은 우리 동지들 건강 해치지 않고 이렇게 순조롭게 이 단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목포 평화공원에서 우리 김명선 부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 안 좋은 병원에 가세요. 예. 정말에. 감사합니다. 여기 또 우리 옆에 부자해 주신 분 계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